7번 세균성 식중독과 경구 감염병의 차이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정답 4번이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이제 웬만하면 풀 수 있죠. 특징. 그래서 균의 양은 미량이고 다량이고 감염 역시 경구 감염병이 많고 잠복기 경구 감염병이 길고 예방 조치는 경구 감염은 불가능하고 힘들고 세균성 식중독은 균을 이제 자라지 않도록 억제하면 가능하고. 자, 8번. 증상으로 황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답 몇 번? 천열이에요, 천열. 이런 문제들도 되게 어렵고 괜찮은 문제죠. 그러면 근데 다행히 1번과 4번 딱 보시면 간디스토마 간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황달, 베네르핀에 황달이 들어있어요. 우리 자연독 식중독 할 때는 그냥 풀었던 문제예요. 황달, 베네르핀 막 풀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멀어졌죠, 조개류가. 어느새 멀어졌어, 조개류가. 기생충을 막 하다 보니까. 근데 베네르핀 증상 중에 황달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막 증상을 겹친 걸 막 나오면 칭찬해주고 싶지만은 또 되게 이런 문제들 어렵죠. 자, 천열은 황달이 없고. 자, 감염병 예방법상 제2군 감염병인 거 어떤 거죠? 4번, 유행성 이하선염. 그죠? 4번, 2군이죠. 자, 말라리아 몇 군이죠? 3군, 말라리아 3군. 이렇게 열심히 군을 했는데 분명 그 중에 하나는 나올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시험에는. 제가 그때 그 이론 수업 시간에 제가 말했듯이 오늘 푼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온다고 공부를 하면은 아주 새록새록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한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온다. 이런 자세 우리가 생각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자, 콜레라의 잠복기는 짧죠, 생각보다. 수시간에서 5일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2, 3일이죠. 콜레라의 잠복기가 짧아요. 다음 중 아메바성 이질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 병원체가 세균이 아니고 원충류인 이질 아메바에 의해 발병된다. 누구였죠? 엔트 아메바 히스톨리티카. 아까 나왔던 엔트 아메바 히스톨리티카. 자, 이질 아메바에 의한 게 아메바성 이질이에요. 자, 예방으로는 전파 관리가 중요하며 면역 방법이 없다. 3번 낭포는 대변 중에서 12일간 물속에서 9에서 30일간 생존한다. 몰라. 그죠? 어떻게 알아? 그죠? 감염원은 파리가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모르죠. 그러니까 감염원은 경구 감염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를 드렸죠. 자, 이질 아메바 보고 계시나요? 자, 이질 아메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우리 정말 간단히 공부했는데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번 또 짚고 갑시다. 그래서 사람을 포함해서 영장류와 일부 동물의 대장 내에 기생하는 원생동물이죠. 이질 아메바가 원래 흔하게 기생하고 있는 원생동물이래요. 아메바증은 아메바과에 속하는 원충의 감염증을 통칭하지만 이 중에서 병원성을 가져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질 아메바이므로 일반적으로 아메바증은 이질 아메바에 의한 감염증을 말한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발병 사례가 있었으나 그 후에는 60년대 이후에는 보고가 되지 않고 외국 여행 중에 그렇게 식수나 식품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 건조에 대한 저항력이 비교적 약하나 수중에서는 9에서 30일간 생존을 하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물에 살 수 있대요. 습한 환경 내 대변 내에서 12일간 실온에서 2주일 이상 냉동 상태에서 2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 열대지방에서는 이질 현상을 일으키지 않고 열이 없이 만성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분뇨의 적절한 처리, 인분 사용 금지 등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특히 증상이 없는 포당 배출자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거죠. 건강 보균자를 관리해라. 지금 그거잖아요. 그래서 위험 지역에서는 식품과 물을 끓여 마시고 샐러드 등 익히지 않은 채소나 과일 섭취를 자제하고 여러 가지 감독이 요구된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쭉 읽을 것은, 이 아메바가 이렇게 생존이 가능하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의 내용이 거의 이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이 예방 방법 중에 면역 방법이 없고, 이질 아메바에 관련되고, 자, 감염원은 경구 감염이고, 자, 이질 아메바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밑에 내려가시면 다음 장에 있나? 32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내준 문제 2개로 이질 아메바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주고 외우자고요. 그죠?
자, 32번 보시면 이질 아메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보시면 자, 전 세계에서 거의 희박하게 일어난다.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이에요. 1번. 이렇게 희박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우리가 죄지요. 그러자. 자, 얘는 전 세계 인구의 10%가 감염이 된대요. 자, 이 10% 중에서 10%만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90%는 증상이 없고. 그죠? 이질아메바. 이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 모두 1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공부를 얕게 해서, 우리가 좀 희박하게 해서. 자, 2번 보세요. 감염이 오래되면, 만성화가 되면, 변비, 묽은변, 복부팽만감, 하복부 두통 등이 있을 수 있대요. 3번, 세균성 설사와 달리 열이 있는 환자는 4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균성 설사는, 이질은 고열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열이 있는 경우가 좀 적고, 감염 후에 뭐 2주에서 6주 이후부터 이렇게 잠복기가 1개월 전으로 이렇게 정도 시작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이질 아메바는. 자, 다시 돌아와서 12번 콜레라 봅시다. 자, 콜레라의 증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급성 장질환이죠.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와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나고 잠복기는 수시간에서 5일이며 보통 2, 3일 정도이다. 맞죠? 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죽을 수도 있다. 심한 경우에는 급성질환이라서 3일 이내에 죽을 수 있대요. (15일) 이내도 사실 짧긴 한데요. 그쵸? 그렇지만 3일 이내에 죽을 수 있고. 다음 콜레라균의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콜레라균은 강한 산성에 잘 견디며 배양에는 산성배지를 사용한다? 이게 답이에요. 자, 콜레라균은 강한 알칼리성에 잘 견뎌요. 그래서 이 알칼리성인 펩톤 배지를 쓰거든요. 콜레라가 배양할 때 우리 증균 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펩톤 배지를 쓰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콜레라가 알칼리성에 강하기 때문에 이 펩톤 배지로 배양을 하게 되면 알칼리성이 약한 애들은 먼저 한번 셀렉션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에 강하고. 정답 1번이겠죠. 콜레라균은 외래성 감염병 균이고 외계 저항력이 약하며 56도씨에서 1시간 정도면 죽는다. 그럼 이것도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1시간까지 가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5분이면 죽는다 이 정도죠. 근데 이 사람 생각했을 때는 56도도 약하다고 생각해서 쓴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제 15분으로 고치시면 되죠 우리가. 콜레라균은 비브리오 콜레라이고 그람 음성에 현막과 포자가 없고 편모는 있죠. 1개. 그쵸? 자, 14번. 다음 인수공통, 인축공통 감염병 중 이완되는 가축으로 소와 관련이 없는 감염병. 자, 소와 관련이 없는 감염병 제가 아침 시간에 했죠. 우리 책에 나온 것 중에 소하고 관련 없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야토병. 다 소가 들어있어요. 우리 책에 안 나온 감염병도 있지만 우선 주요 감염병에는 다 소가 들어가 있고 돈단독에도 소가 있죠. 야토병은 산토끼, 설치류 이런 것들. 자, 렙토스피라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선형 모양의 박테리아 맞죠? 나선형 모양. 들쥐의 배송물을 통해 주로 감염되면 토끼, 개, 양, 토끼, 개, 소 등의 가축으로부터 감염되기도 한다. 감염 2기에는 심장, 폐 등의 출혈과 부종을 일으킨다. 잠복기는 1에서 2달. 한 달에서 2달 정도로 길다? 아니고 2일에서 14일이에요. 렙토스피라 찾아보시면. 맞을 거예요.
2일에서 14일, 통상 5일에서 7일. 그죠? 제가 오늘 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6번. 리스테리아균 식중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그람 양성이죠. 통상 현기성균. 냉장 조건에서 성장하는 혼행균. 그죠? 포자를 형성하나요? 아니죠. 1번이 틀렸죠. 임산부와 태아에게는 유산, 사산 또는 신생아 폐혈증을 유발하고 인수 공통 감염병의 원인균이며 양에게 감염될 경우 유산이나 뇌수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 주요 감염염은 가금류, 육류, 치즈, 열 처리하는 우유, 채소 이런 것들이죠. 17번. 가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할 발열성 질환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 배설물을 매개로 하는 감염병은 누구죠? 유행성 출혈열이죠. 제가 이 문제를 근데 자세히 생각했을 때 렙토스피라증도 맞을 것 같아요, 답이. 제 생각에는. 렙토스피라증 보시면 렙토스피라증도 이게 우리가 가을철 질환하면은 가을철 감염병 3대 감염병 뭔지 아시죠? 누구예요?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그 다음에 찌찌가무시죠. 이게 가을철 그 유행 그거잖아요. 전 절대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 주변 사람 진짜 실제로 찌찌가무시에 걸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딱 그거였어요. 가을에 잔디밭에 깔아놓고 차 마셨거든요. 근데 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잔디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풀 이런 데서 많이 걸리잖아요. 뭐 쥐야 뭐 분변에서 매개해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그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어요. 찌찌가무시 무섭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잔디밭은 봄에는 진드기 때문에 못 앉겠고 가을에도 못 앉겠고 여름하고 겨울에는 더워서 추워서 목도 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3개죠. 근데 요 질문으로만 보면 우선 가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하면 요 3개 중에 3개 다 해당되잖아요. 발열성, 유행성 출혈, 렙토스피라 다 발열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쥐,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된이구나. 그럼 유행성 출혈열이죠. 그죠? 그럼 바이러스가 아니고, 바이러스에, 계속 몇 번 읽었는데, 그때는 바이러스가 안 보였는데, 지금 이제 보이네요.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돼. 근데 만약 바이러스가 아니면, 요 둘 다 해당이 돼요. 비슷해요, 아주. 들쥐에 위안되어 있고, 가을철에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열성 질환이고, 그죠? 그래서, 근데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면, 유행성 출혈열이겠네요. 그죠? 1번. 자, 결핵의 예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은 투베르클린 검사를 실시한다. 맞죠? 결핵균은 고온살균에 의해 사멸되므로 그에 맞는 처리를 한다. 자, 결핵균은 저온살균에 의해 사멸이 돼요. 그러니까 답은 2번. 3번. 결핵에 이완된 고기와 우유 섭취를 삼간다. 결핵에 이완된 소를 조기 발견 치료한다. 근데 만약에 그냥 생각하면 4개 다 맞는 말일 수 있죠. 고온살균을 해도 결핵균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결핵균은 특히 우리도 그 책의 문구도 이렇게 쭉 있어요. 저온살균을 했을 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중 파상열의 병원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58도씨에서 10에서 15분으로 사멸을 한다. 우유의 저온살균에서는 3분 내에 사멸을 한다. 건조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 정답은 4번이에요. 건조에 대한 저항력은 강하다. 결국 1, 2, 3번이 다 같은 말이죠, 지금. 열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돈단독증. 자, 돈단독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돈단독증 우리는 책이 없죠. 근데, 자, 돈단독균은 그람 양성이에요. 돈단독균. 자. 그람 양성이고 강균. 이제 균은 누구냐면 되게 어려워요. 에리시 펠록트릭스라는 균이 어떻게 보면 얘가 그람 양성의 강균. 에리시 펠로트릭스. 이게 돈단독균이에요.
돈단독증을 유발하는. 지금 정답이 그렇게 되면 1번이죠. 그럼 음성의 구균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양성의 강균이고 균 이름은 죄고. 자, 그럼 돈단독증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증상은 피부와 발열과 함께 발적, 동통, 홍반 등이 되고 돼지 등 가축의 고기나 장기를 다룰 때 피부에 창상으로 균이 감염돼요. 그래서 자상이나 창상 감염이 주예요. 얘는 감염된 고기를 조기 발견, 격리, 치료, 소독을 엄중히 해야겠죠. 다음 중 탄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축의 급성 감염병으로 탄저균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그죠? 가축은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주로 일어난다. 아니죠. 이거 정말 이거 말장난인데 순간 이런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근데 사람의 감염이 가축으로부터 일어나죠. 식품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감염된 수육을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섭취했을 때고 탄저균은 호기성의 그람 양성, 아포 형성, 강균으로 피막을 형성하고 있지요. 22번. 렙토스피라. 자, 렙토스피로시스에 관한 설명으로 묶은 것은, 자, 잠복기는 5에서 7일이다. 맞고, 아까 그 나왔죠? 아까 2일에서 14일인가 그랬죠? 웨일스 디지즈라고 한다. 맞죠? 자, 경증일 때하고 중증일 때 나눠져 렙토스피라. 그죠? 그래서 경증일 때는 무증상이고, 그 황달, 경증, 약한 증상이 한 달이 없고 황달이 있으면서 중증인 경우는 웨일스 디지즈라고 말한다. 예방법으로는 이완된 말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완된 말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손발, 고인물에 씻지 않고, 그때 아까 제가 막 이야기했죠. 고인물에 씻지 않고, 그 다음에 쥐의 구제, 그죠? 이완된 말을 처리한다 하면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비저 같은 거 해결되는 거죠. 고열, 오한, 두통, 요통, 근육통이 생긴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